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간의 반등을 뒤로하고 오늘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시장 오후장에 조금 더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간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은 괜찮기는 했습니다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장 초반에는 역력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1% 넘게까지 낙폭을 키우고 그나마 대만 지수가 낙폭을 축소하고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 트럼프의 10% 추가 관세 언급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중화권 증시와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 일본 그 장 초반의 대만 증시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했습니다. 일본 증시 대비로는 우리 시장의 낙폭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장중에 약세권에서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11월 참 낙폭과대했고 힘들었던 우리 시장 반등세를 탔고 2,500선 회복에 안착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다만 오늘은 21선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올라서다가 오늘은 딱 21선에 걸리면서 0.6%의 하락세로 코스피 지수 2,519선에서의 조정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힘이 빠지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절반가량으로 그동안 찬찬히 반등했던 데 따른 숨고르기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후장 힘 빠지고 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네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발언으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전장엔 1,400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미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차가 또다시 역전됐던 부분까지 경계감을 심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다행히 오후장에는 지금 1,400원 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환율이 오전장 대비 오후장은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 상방은 좀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급이 좀 답답하고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쉽죠.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매도로 지속이 되고 있고 어제와 다르게 또 기관도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매도 우위이긴 합니다만 장중에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됐던 것이 또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 내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내주고 있고 역시 매수가 들어가는 현대차가 빨간불을 켜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그냥 하락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보합권의 움직임, 다만 전일 강했던 LG에너지솔루션이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반등 속에 좀 버텨내줬던 종목들이 차익 시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그 한 축에서는 바이오의 흔들림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 하루하루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9%의 급락, 그 자리를 2차 전지주들이 좀 메꾸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탄력이 둔화되면서 오후장 힘이 다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투심이 좌우되고 있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고 또 하나 그동안 견조했던 방산 섹터도 오늘 낙폭을 키우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차익 실현 빌미가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부분들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계속해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뭐 재건이라든지 항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AI 의료와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미디어와 엔터주들이 시장 대비로는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 이후에 다소 쉬어가고 있는 시장 앞으로의 그 방향성 어떻게 우리가 또 그 방향을 잡아야 할지 함께 오후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그리고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전장을 지켜보면서 오후장을 바라보는 시각,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오늘장의 포인트 수급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좀 매수를 하다가 한 6,800억 장중에 한 6,800억 정도 선물을 매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좀 많은 금액을 팔면서 한 2천억대 매수로 이제 종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시장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도 이제 장 열리자마자 사실은 이제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3,600억대 물론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팔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천억 이상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로 2천억이 나온다는 거는 코스닥 시장에 어떻게 보면 충격을 좀 크게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이 좀 아쉽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조금 뭐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매수였다가 이제 동시효과의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동시효과의 외국인들이 이제 좀 많이 팔았다라는 부분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주가를 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쉬운 외국인 수급을 또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김서훈 이사는 좀 반등을 뒤로하고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장의 포인트 또 어디를 보셨을까요? 네.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물론 이제 3대 지수 모두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많이 오른 섹터와 종목들에서 좀 거래가 터지면서 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후장 돼서 미국 채금리가 장단기 2년물과 10년물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많이 오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그 누군가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나스닥과 미국 시장 S&P 500 지수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를 만약에 본격적으로 건드기 시작한다라면은 미국 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도 그 조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전히 우리 시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경계감도 아직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경기 둔화의 경계 또한 살아나고 있는 만큼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연동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경계감을 또 말씀을 주셨고요. 변영인 대표도 오늘 장은 경계감을 더 크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시장 친화적인 어떤 인사가 재무장관에 좀 선임됐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관세 부과에 관련된 어떤 속도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 전체적으로는 어떤 관세 부과에 관련된 리스크를 현재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인 수급에 대한 방향성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증시 탁금도 지금 5조 원대 미만으로 좀 내려갔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강했던 가상자산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 유동성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유입들.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들이 좀 부재한 그런 상황들에서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어떤 상승 탄력도를 좀 떨어뜨리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어떤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관점. 시총 상위 종목주에서 오히려 조금 비교적 좀 선방하고 있다는 어떤 흐름들을 좀 감안했을 때 11월 장세보다는 12월에 관점에서 오히려 좀 수급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기대 효과들 이런 것들 관점에서는 오히려 대형주를 조금 지금부터는 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담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형주의 우호적인 수급 개선을 그래도 12월에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영훈 과장은 오늘장 또 섹터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시장은 이제 순환매, 즉 이제 낙폭 과대라든지 기존에 이제 소외됐었던 업종 쪽으로 수급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인 증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들, 바이오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드로 대표되는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섹터들은 최근에 낙폭이 커지는 반면에 기존에 좀 주가 하락이 컸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기계 업종이라든지 조선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거의 절반 정도로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한정된 시장의 유동성에서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크로적인 환경, 이러한 지수 움직임보다는 철저하게 개별 업종과 종목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갈수록 또 이제 배당 섹터라든지 이러한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급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이라든지 또 낙폭화대 또 실적 개선, 3분기 실적 개선 그러한 업종과 또 종목군들 위주로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또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낙폭과대 실적 개선, 배당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연말 좀 지켜보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한 줄 평 들어봤고요. 이어서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후에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수혜를 보며 수익률이 높았던 방산이나 금융주 등이 차익 실현 매물줄에 속 약세를 보이고 지수 하방 압력을 놓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언급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제약 바이오주들의 반락이 지수 하방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장 업종 상위 순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1등이 건설기계고요. 2등이 항공, 3등이 통신, 그리고 전기가스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테마부터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상승이 강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쟁 종식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관련한 기대감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상승했던 테마 가운데에서 차익 실현 매물줄에서 약세를 보이는 테마도 많지만 재건주들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주 가운데 HD 현대건설기계와 진성TC, HD 현대인프라코어가 6%,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항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기대감, 스캇 베센트의 원유 공급 확대 발언 속 유가가 하락하고 항공주들의 상승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기대감도 테마 수익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달 내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심사를 종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에서 합병 관련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연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승인까지 얻으면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얻게 됩니다. 여기 최근 중국의 무비자 입국 기간 확대 등 여행주들의 상승 배경도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를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 디안항공과 티웨이항공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기 테마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AI 소프트웨어와 AI 의료주, 그리고 리비안과 큐텐 등이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4조 원 규모의 민간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링크 제네시스가 상한가를 거래되고 있고 플리토가 24.6%, 클라우드웍스가 22%,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시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이슈와 특징주 또 스피디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알테오젠이 하루하루 퐁당퐁당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바이오 투심도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바이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흔들릴 때 매수 기회라는 시각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비중 조절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이 빠지고 하면 의미 없죠. 네. 지금은 오히려 저는 그동안 조정을 너무 안 받았던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핑계 삼아 이제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른 섹터들은 조정을 한번 받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바이오 섹터만 사실은 좀 거의 조정이 없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테오젠 관련돼서 지금 뭐 회사나 이제 매니저 그 회사나 이제 그 하는 연구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믿질 않죠. 예, 그런 부분들 여전히 특허 분쟁 관련된 이슈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혹은 해소될 걸로 보이고요. 여전히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기회에 흔드는 쪽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 당장 지금 매수해서 급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 소화해 나가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다시 재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 전반이 지금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바이오텍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펩트론에 대한 실망, 이제 펩트론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12월 내에 뭐 기술 이전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너무 빨리 반영됐다가 실망하는 IR 이후에 오히려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기대가 너무 큰 만큼 실망도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3월인데 왜 이렇게 먼저 땡겨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는 바이오에 대한 급한 기대감이 좀 이제 급한 실망으로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주요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장 지금 매수한다고 급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소화하는 과정 이후에는 결국 재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 다만 천천히 좀 시각을 갖고 바이오주들의 소화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재매수를 고려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일단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해서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방산주는 어떨까요? 김서훈 이사님, 역시 많이 올랐던 종목 안에 이제 방산 섹터도 최근에 차익 실현이 줄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머스크의 F-35 비판, 뭐 그러면서 뭐 예산 삭감 우려 여러 가지 이제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하는 뉴스들이 악재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와 더불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보유자의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좀 유효할까요? 네. 이 방산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공통점이 있죠. 올 한 해 정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던 상황에서도 그 상당히 좀 높은 수익률을 줬었던 주도 섹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이 좀 변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역시나 그만큼 커져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의 특허 이슈, RCPS에 대한 이슈 생각해 보면은 별 이슈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머스크의 발언, 글쎄 이게 그렇게 큰 이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진짜 시장이 악재로 이해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먼저 남들보다 먼저 팔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 이런 어떤 급한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약점은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 주 시장 흐름 보시게 되면 오히려 낙가대종류 종목들이 오히려 수급이 빈집이다 보니까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들 섹터를 만약에 차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팔고서 좀 다른 것을 가자니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을 타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것은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역시도 조정의 가능성을 일단 열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물을 타시는 그런 전략은 역시도 최대한 정말 밀고 밀어서 정말 최대한 좀 늦게 좀 타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방산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 종목과 그 섹터에 진짜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올 한 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지금의 급한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먼저 이렇게 하시고 추가적인 매수 혹은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은 최대한 좀 늦게 좀 뒤로 미루자라고 다시 한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이것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대한 조금 더 소화된 이후에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바이오와 방산 거의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섹터, 낙폭과대 섹터에서의 반등, 특히 오늘 항공 섹터도 흐름이 좋고 저마다 이슈를 안고 많이 빠졌던 섹터들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임박했다라는 기대, 그러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 섹터도 오늘 괜찮습니다. 반등세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변혁인 대표님? 네, 오늘 일단 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는 좀 항공주, 여행주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중국이 단기 비자 면제 조치 이후에 체류 일수를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향후에 실적에 관련된 개선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 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일회성 수급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 조금 더 장기화된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한 10월 말 정도에 미국에서도 최종 승인이 좀 예상됐던 그런 부분들이 유럽 연합에서에 대한 이 조건부 승인 절차가 좀 지연되면서 아마 이게 11월 말 안에는 좀 최종적으로 좀 완료될 수 있는 가능성들, 여기서 선결 조건이었던 슬롯의 양도 부분 그리고 화물 사업 부분에 대한 매각들이 현재 모두 다 완료된
상태, 그리고 최근에 뭐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실사까지 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최종 승인은 좀 임박하지 않았나라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법무부에 추가적인 어떤 이의 신청이 없다면 유럽 승인 이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도 좀 승인이 좀 완료된다는 관점에서는 단기적 모멘텀도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매수도 유효합니까? 예, 저는 뭐 대한항공의 경우는 아직까지 뭐 모멘텀, 기대적인 모멘텀들 좀 남아 있고 미국에 관련된 승인 여부까지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은 물론 뭐 지금도 좀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또 합병에 대한 이슈와 맞물려서 특히 대한항공 중심으로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 안에서 최근에 상승세 이어가는 쪽, 바로 AI 소프트웨어 쪽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뭐 AI 컴퓨팅 센터 구축이라든지 AI 기본법, 뭐 뉴럴링크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좀 어떤 종목 중심으로 트레이딩 유효할까요, 정영훈 과장님? 우선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이제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 이제 AI 섹터를 주도했었던 AI 하드웨어 업종에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시장에 좀 관심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기사를 보더라도 엔비디아와 뭐 팔란티아 주가를 비교를 하면서 팔란티아 주가가 더 많이 올해 뭐 상승했다라는 그러한 또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도 또 스노우플레이크의 호실적과 함께 시장에서 재차 이런 AI 소프트웨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사실 상식적으로 당연한 부분이죠. 과거에 한 10여 년 전 우리가 과거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출시와 함께 애플이 처음에 주목을 받았다가 이 하드웨어 업종이 이제 주목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전자상거래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AI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작년에 가장 핫했었던 AI 관련 업종 내에서 뭐 루닛 같은 이런 AI 관련한 의료 관련한 그러한 좀 업종들,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AI 의료 관련해서 특히나 루닛을 중심으로는 트레이딩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시간 이슈와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도 어떤 종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수급 특징주 확인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최근에 살펴보시면 오늘 전체적인 매도 우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그래도 오후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외국인이 재건이라든지 그리고 엔터와 그리고 전반적인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에 대한 수급 그리고 수비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수급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전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했고 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네이버와 한국전력을 동반 순매수했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이 12거래일째 순매수, 기관은 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고요. 또 대한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 결합 심사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된다는 분석 속에 기관이 9거래일간 순매수, 오늘 4%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은 외국인이 4거래일째, 기관은 10거래일째 순매수 이어오면서 2.94% 상승하고 있고요. 또 KT도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주주환원이 가장 부각받고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오면서 현재 2%대 상승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와 JYP엔터의 순매수가 어제 이어서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매수세도 특징적입니다. 우선 외국인은 어제와 비슷하게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 또 JYP엔터를 오늘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 파산 소식에 이어서 간밤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IRA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2차 전지주가 급등했습니다.
장 초반 에코프로가 9%까지 급등했지만 현재는 2%대로 오름폭을 축소했고요. 또 JYP엔터는 외국인이 5거래일째, 기관이 17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주가도 10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에도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은 의료 AI 루닛을 3거래일째 그리고 셀바스 AI를 11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미국의 정보 효율화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로키드 마틴의 유인 전투기를 비판하고 이를 무인 드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코난 테크놀로지가 국내 방위사업청의 AI 파일럿이 이끄는 무인 전투기 실증 과제를 맡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난 테크놀로지를 5거래일째 매수 이어오고 있고요. 주가도 10%대 상승하면서 3일째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코스피 수급 특징주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 매수 연속성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씩 수급이 풀려나가는데 위안을 삼아봐도 될까요? 이건희 대표님. 일단 어제도 좀 아쉽게 한 15만 7천 주 정도 외국인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들은 그래도 연 이틀 좀 의미 있는 수량을 좀 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하단은 좀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상방을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엔 이제 HBM3의 납품이 완료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알려질 필요가 있고요. 정확하게 젠슨항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4분기 실적에 그게 반영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HBM4 내년에 이제 HBM4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승부를 내줄 수 있느냐가 지금 삼성전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도 약간 제약되어 있고 하단도 제약되어 있어서 지금은 좀 6만 원까지의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 올라가려면 뭔가 좀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코스닥 수급 특징주 안에서 김성우 이사님, 지금 매수도 탄탄하고 오늘의 양봉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AI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하드웨어 종목들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강세가 최근에 조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오른 방산과 바이오 섹터들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들 섹터 쪽으로 조금 대안의 성격을 가지고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장이 조금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선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종목들의 경우에는 물론 나름의 어떤 명분과 그리고 어떤 워낙에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라면은 매크로의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는 마시고 역시나 추경 매수보다는 좀 조정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경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 AI 관련된 그리고 미디어 엔터 쪽에서도 최근에 많이 빠졌던 쪽에서의 반등을 조금은 그래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네 분의 핵심 유망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영인 대표님부터 볼까요? 네,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주를 들고 오셨어요. 네. 우선 지난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를 좀 하회했는데 실적의 내용들을 보면 3분기 매출액이 일부 4분기로 좀 이연되는 효과들. 이로 인해서 비용은 3분기에 반영이 됐지만 오히려 매출은 4분기로 좀 이연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사실 실적 훼손의 사유였던 만큼 오히려 실적 훼손이 아니라 4분기에 오히려 실적의 확대 기대 요인이 좀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14만 1,000원대 고가 이후에 최근에 11월 21일 39,950원 저가 형성을 좀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는 좀 과도한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4분기 증설 투자 효과가 좀 일어난 구간에는 분명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CNC 인터널에 대한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셨고요. 정영훈 과장은 오후장의 유망주로 카페24를 또 꼽아주셨어요. 네, 최근에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소외를 받다가 이번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반전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이제 상승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3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차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카페24만이 좀 독보적인 그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근간에는 역시나 최근에 이제 유튜브 쇼핑이 본격적으로 좀 가세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 2025년도에 온기로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 역시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 곡선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개를 들고 있는 카페24 우상향의 전망으로 또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는 AI 의료 안에서 최근 이제 대세를 따라 JLK군요. 일단 최근에 뭐 이제 루닛이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JLK나 뷰노나 이제 같이 동반해서 이제 미국 진출을 이제 각자 나름의 역할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JLK는 이제 그동안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제 잘 마무리가 됐고 그걸로 이제 491억 정도 자금을 확보하면서 미국 진출해서 이제 쓰이는 자금들을 이제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관심을 좀 받는 가운데 저는 뇌졸중 관련돼서 이제 결국에 이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단 가능한 영역이 11개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구축이 돼 있고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구축이 이제 지금 내년부터 될 텐데 현재 미국에서의 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1회당 한 144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반영한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실적이 본격적으로 돌아서지 않겠나. 일단은 모멘텀은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의료주 내에서 JLK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훈 이사는 네, 이제 배당주 봅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합니다. 매크로 상황도 어수선하죠. 그렇다면 믿을 것은 싸고 좋은데 배당도 많이 주는 대형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PE 알파 4배가 살짝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을 약 8에서 8.5% 정도 주는 상당히 고배당 주죠. 이런 좀 불안한 구간에서 믿을 만한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이런 주식들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유망주도 참 다양하게 네 분의 색깔대로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네 분과 함께 오후장 시장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